말아먹은 게 몇 처음에 개야? 피자집 했다가 또 이제 여기 일이라도 중간 또 했다가 오빠 미사일에선 그래도 돈 벌었잖아. 그것도 언니 다 수용당했잖아 또 하다가 쌓이고 네, 쌓여가지고 빚이 한 100억을 됐어. 그 빚을 생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밤새 눈물이 흐르는데 나도 수도꼭지 씻은 것처럼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내가 각서 하나 쓸 때마다 여기서 해달라는 거를 내가 다 해줬어.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아내는 각서를 요구했다는데요. 그럼 다음번엔 또 그럴 일이 있으면 각서 내기 좀 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독해져. 점점. 네. 그러니까 다 날라가는 거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각서 내용. 결혼한 지 34년 동안 쓴 각서의 개수만 119통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김학래 씨. 보증을 많이 섰어요. 결혼해서 저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고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보증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보증 쓴 게 진짜 돈이 어마어마해요. 주로 누구한테 보증을? 그거 다 믿는 사람 거절을 못 하지. 네, 아는 사람한테. 길 가는 사람한테. 또 무엇보다도 평창 올림픽 때 그래. 거기에 또 땅을 샀는데 20세기 부동산에 당한 거예요. 몇 억을 또 빚을 내 가지고 샀는데.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뭐 포카 좋아하니까 놀다가 이게 억울한 거야. 이거를 만회해야 되겠다. 빌려서 하고. 네, 그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빚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사업은 안 하셨어요? 많이 사업은 했지. 많이 했죠. 말아먹은 게 몇 처음에 개야? 피자집 했다가 또 이제 여기 일이라도 중간 또 했다가 오빠 미사일에선 그래도 돈 벌었잖아. 그것도 언니 다 수용당했잖아 또 하다가 쌓이고 네, 쌓여가지고 빚이 한 100억을 됐어. 그 빚을 생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밤새 눈물이 흐르는데 나도 수도꼭지 씻은 것처럼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24시간 나오는데 아침에 내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엄마가 문 앞에서 밥을 해놓고 같이 울었던 거야. 밤새. 세상에. 내가 문 열고 나가니까 엄마가 미수가 괜찮아. 뭐 빚은 갚으면 된다.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건 다 괜찮다. 밥 먹어. 무너지는 딸을 일으켜 세워준 어머니.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일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식당을 아저씨 21년째예요.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중국집을 시작한 부부. 그러던 중 메뉴 하나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막 그 탕수육집 해갖고 어떻게 돈 벌었냐 중국식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인절미 탕수육이라는 게 아저씨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 맞아요. 일반 탕수육은 다 똑같으니까 좀 뭔가를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맛있는 집을 다 다녀보고 제가 근데 그래도 아닌 거야. 근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떡집도 하고 그래서 야, 떡집에서는 찹쌀로 하는데 말랑말랑하는데 튀기면은 그게 또 말랑말랑해질까지 안 된대 그거는. 근데 이게 우리는 찹쌀가루만 넣으면은 그 높은 기름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다 튀겨가지고 쫄깃해질 줄 알았지. 술에 다 튀는 거야. 근데 이게 기름이 터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름이 막 파파파파 튀어서 이걸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저도 손 다디고 우리 여기서 직원들도 막 얼굴까지 막 튀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힘들었어. 근데 그럼 빵집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타피오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언니. 맞아. 타피오카. 그래서 그것 내가 때문에 또 살아났어. 빵 하는 집에 또 가가지고 직접 그걸 가서 타피오카를 하루를 막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인절미 탕수육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특허를 내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지금까지 오게 된 근데 거예요. 그 운이 좋아가지고 중국 음식을 우리가 냉동식품으로 만든 건 우리가 최초야. 홈쇼핑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중식을 잘 안 했거든요. 번창하는 사업. 열심히 살아온 날들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빚만 없이 사는 게 우리 목표다. 이걸로 가자. 뭘 할 생각도 말아라. 하루아침에 버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아빠 행사, 일, 방송, 식당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된다. 모아 이자 내면서 원금 갚으면서가 거의 15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열심히 김학래 씨랑 저랑 잘 해왔던 것 같아요.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건 줄을 몰랐어. 이제 두 분을 보면 그냥 이렇게 계시다가
홈쇼핑도 나와서 뻥 하고 두 분의 가게도 뻥 이러니까 정말 다 탄탄대로로만 보이는 거. 우리 딴에는 진짜 저렇게 우리도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100억이라는 과속 방지 턱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저씨 나 손 좀 봐. 메디메디가 다 이렇게 뜨거운 자스민 티를 매일 손님들에게 따라줬더니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다 이렇게 휘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잡았으면 그저 정말 수만 번, 수백 번 잡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은 없지. 없어요. 일체. 그리고 내가 각서 하나 쓸 때마다 여기서 해달라는 거를 내가 다 해줬어.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아내는 각서를 요구했다는데요. 그럼 다음번엔 또 그럴 일이 있으면 각서 내기 좀 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독해져. 점점. 그러니까 다 날라가는 거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각서 내용. 결혼한 지 34년 동안 쓴 각서의 개수만 119통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김학래 씨. 나머지 이제 빚 갚고 나서 산 건 다 제 이름이에요. 잘했어. 이 사람 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오빠보다 네가 오래 살 거니까 그게 더 아니 나아.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지금 60대부터 자기는 죽는다 그래서 자동차를 몇 번 바꿨는지 몰라. 나보다 10살 차이 난다고. 야, 걔도 각서 쓰고 그랬니? 형빈이가 각서를 설마 쓰려고요. 각서 같은 것도 안 쓰고 안 쓰지. 예전에 한번 그 격투기 나갔다 와서 제가 격투기. 그때 첫째 아이가 구주였거든요. 그때는 경기 갔다 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이기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야, 그거 빚져가지고 이기고- 무릎 꿇고 이기- 미안하다 그래서. 경미 카드 먼저 얘기해볼게. 저는 일단 이게 숫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그맨 부부로서는 이제 1호가 최양락 씨고 2호가 우리고 3호가 이제 봉원이 박미선이고 22호 부부까지 탄생했다고 합니다. 9호는 거의 이제 허리 수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 경민이도 참 예쁘게 살고 우리 부부랑 좀 비슷해. 형빈이가 또 우리 김학래 씨처럼 조금 약간 속을 썩였어. 걔는 근데- 속 안 썩일는 것 같은데? 아이고, 진짜? 그 자기는 뭐 얼굴이 속 썩일 사람 보이냐? 자기는? 자기도 우등생 같아. 아, 우리는 뭐 제 남편도 얼굴은 그죠? 그치? 서글서글하니 세상 착한 사람. 반들반들한 것들이 속 썩여. 반들반들한 게 그렇지. 속이.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제 윤영빈 씨도 집안보다는 밖에 쪽으로 뭔가 이렇게 확 신경 쓰고 막 이러는 게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밖으로 도는 걸 좋아해. 예. 집안보다. 그런 모습. 아니 형민이가 제일 속 썩인 건 뭐야? 윤영빈 씨는 그렇게 막 금전적인 사고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입을 다물라. 그 맞아 언니야. 입을 다물어야 돼. 아직 이제 10년 살았으니까. 아니 안 그럴 거야. 아니야, 사람들은 모른다. 너. 특히 개그맨들은 몇 살에 그런 게 터질지 몰라. 그런데 개그맨 부부에서 아저씨 진짜 나쁜 거는 꼭 서로 웃겨야 된다는 게 있어. 어디 가도. 나는 좀 얌전하게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 이제 소리래. 그 개그맨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 막 오버하고 또 남들 있으면 받쳐주고. 맞아요. 짱. 맞아. 그리고 왜 개그맨 1호가 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애는 오바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속 썩여서도 더 많이 썩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언니 그게 너무 미안했어. 저도 한번 미안했어요. 방송에서 막 징계도 먹고 그랬어. 내가 너무 오바하게 검색어 1위로 맞아. 며칠 동안. 맞아. 3일을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서 아니 또 우리 봐도 식당에 와가지고 이놈하고 이혼해야 된다고 이런 놈하고 살면 안 된다고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문 닫으라고 이런 거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막 엄청 그랬어. 아니 그래놓고 선배님이 한번 빵 터트린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윤영빈이 빵 터트렸잖아요. 맞아. 윤영빈도 천하의 나쁜 놈이 돼가지고 맞아. 그 다음에 형빈이도 욕 엄청 먹었지. SNS로 다 몰려갖고 저한테도 막 빨리 둘째를 임신하고 임신했을 때 있는데 만났거든. 빨리 헤어지라고 막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헤어지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래 한번 약간 남편이 반성을 하나 하다가 너무 욕을 먹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나도 그랬어. 마음이 아픈 미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다시 태어나도 또 개그맨이랑 결혼할래? 난 할래. 재밌어. 저도 할래요. 난 재밌어요 개그맨이. 나는 혼자 살려고. 됐어 이리 와. 오빠는 권한이 없어.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시 안 태어나.
그 아저씨 개그맨하고 결혼했으면은 아저씨도 참 인생이 좋았을 거예요. 진짜 개그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저씨 부부가. 개그맨 싫어? 여자 개그맨 싫었어요? 형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줘봐. 형 막. 갑자기 마셔. 막걸리처럼. 야, 그럼 그때 내 상대가 최용수뿐이 없어.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없어. 그렇지 않으면 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앞에서 너무 그런 부부 얘기 좀 오래 하지 마라. 이거 범죄야. 범죄. 아 나는 그래서 언니도 둘이서 친하게 한번 지내보려 하려고 얘기했. 아 친해? 오빠랑 친해. 남녀로 다 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갑자기 서로 약간 이상해. 아, 분위기가 이거 참. 왜냐면 우리 언니가 나는 오픈 언니가 입담이 진짜 우리 개그맨을 못 따라가. 언니가 너무 말을 잘하고 예쁘고 그랬지, 옛날에.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재미있지 않을까. 나 간다. 자꾸 그러면. 여기 있어 내가 갈게. 나 집이 멀어서. 아니요,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 생각에 이랬던 거 같아. 내가 그때 개그맨 실장 뭐 이런 거 했었거든. 조금산이 와서 상의 드릴 게 있는데 왜요? 왜? 그랬더니 제가 미숙이를 좋아하는데요. 그래 맞아. 다 얘기해. 좋아하는데요. 이거요. 뭐가 그렇게 좋니? 근데 물어봤어. 내가 그랬더니 재밌어. 너무 알뜰하고 아주 바지런하고 자기네 집에 애들하고 놀러 오면은 꼭 미숙이만 그릇 같은 것도 깨끗하게 설거지도 같은 해주고. 기수가 이제 이봉원하고 조금산하고 김미화 또 이경애 뭐 그러니까 친하니까 금산이네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잖아. 그러면 설거지를 해줘야지 남의 집에 그냥 와. 근데 그게 왜 좋았을까 모르겠어. 아니 뭐 그런 남자들은 그런 거에 나의 반해. 거야. 응. 그 10번이고 20번이고 찍을 때까지 해야지. 너 몇 번이나 그 얘기해보고 지금 그러는 거야. 선배님이? 내가 그리고 이제 내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만한 애는 맞아. 없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선후배 사이에서 참 욕도 안 먹고 사실 미숙이는 이렇게 튀진 않았는데 그 연기는 굉장히 용감했다고. 잘 살리는 거야. 써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오, 아저씨 그런 걸 감사합니다. 잘했어. 진짜 그랬어요? 정말. 처음 진짜 날라리야 때. 들었어. 난 날라리야 때 지금 이런 성격하고 전혀 다른 아 역할을 그렇죠. 연기하거든. 완전히 틀을 바꿨어. 네가 아니었지 그럼, 그때는 그럼. 그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땅값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복덕방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싸게 팔아서 땅값 싸고 넓은 여러 나라를 구해서 그쪽으로 모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때요? 그 당시에 그럼 인기가 엄청 많으셨어요. 아유 그럼 날라리야. 많았지. 많았을 거야. 그거에 대한 오빠가 좋아할 때 이미 다른 애들은 너 굉장히 다 좋아하고 막 이런 것까지 오빠가 일단 그랬어. 나는 이제 계급적으로 좀 내가 높으니까? 밀리는 게 밀리는 거예요? 왕비잖아. 여기 신화 상이야. 신화상. 나는 동기리우스라고 방이나 그냥 새빵 놓으면서 그렇게 그 돈 받아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선배는 몇 년 선배예요? 나이 차이는 한 9년 나고 방송국으로는 많이 나지. 많이 대선배였지. 어. 근데 오늘 나 임미숙 일로 와보래. 너 내가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데 너 여자가 밥을 그렇게 쩝쩝거리고 먹는 거는 그건 예의가 아니래. 내가 너를 아끼는 후배라서 이런 얘기해주지. 어느 선배가 너 얘기해준 적 있어? 너 유성현 씨도 그런 얘기 했니? 너한테? 아끼는 선배래. 근데 난 몰랐으니까 짭짭거리는 거. 밥 많이 먹으러 가도 아저씨는 그런 말 안 했어. 근데 짭짭댄다고 엄청 혼나고 1년 동안 고친이라고 저 엄청 애먹었어요. 그리고 매일 저한테 커피를 아저씨 그때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개그맨실 앞에. 얘는 매일 커피를 마셨으니까. 그거를 하루에 10잔을 시키면 내가 잔돈을 이만큼씩 바꿔가지고 싸가지고 왔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그게 관심이에요? 좋아서 시킨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간파 못했어? 몰랐어요. 아우 저 선배 진짜 승질이 X인가 보다. 내가 왜 나한테만 그런가. 그래서 둘이 이렇게 딱 쨍한 건 언제부터야? 아 쨍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그냥 고백, 끌려왔어? 고백같이 이렇게 예, 그냥 끌려갔어요 저는. 그걸 내가 처음부터 우리 연애하지 않을래? 나랑 결혼할래? 이러진 않잖아. 그지? 무한하지 않게 툭툭 찔러. 야, 너 나한테 시집 안 올래?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믿는 사람한테 가려고 이러더라고. 믿는 사람한테. 나 그리고 담배 간다고. 피는 사람도 싫고. 근데 바로 인삼물을 보온통에다가 끓여가지고 이거 갖고 다니면서 몸 끊느라고 이거. 담배 끊느라고. 책을 입안에 성경책 아저씨 입안에 너 어디서 그런 거 어디서 구했어? 그거를 구해갖고 서수담
선배님이 그 같이 교회를 데려갔다 왔다 갔다를 수십 번 아니 하고. 이걸 딱 옆구리다 끼고 개그맨실 문 열고 들어가면서 얘들아 베드로라 불러다오. 너무 웃긴다. 윤영빈 씨도 처음에 그럴 때 저도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처음 사귈 때 그렇게 교회를 가고 간증을 가고 네, CCM을 내고 CCN까지. CCM을 내고 그러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죠. 선후배로 만난 두 사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고 두 사람은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만에 결혼하신 우리 거예요? 한 1년은 그냥 이렇게 1년 정도. 중간에 뭐 헤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나한테 와서 저는 선배로 생각했지. 한번 튕겼구나. 그쪽 남자 쪽으로. 설레임이 뭐, 없으니까. 나는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까지 다 먹었는데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그 마음 있잖아. 우주가 무너지는 거야. 우주가.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결정적으로 어떻게 정혜한테 매일 편지를 미숙이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매일 눈물로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가서 계속 썼어요? 나는 제인입니다. 얼마나 가서 새벽 기도하고 울었는지 막 눈물을 떨어뜨리고 눈물자국까지 있었어요? 말도 못했어. 뭐라고 돼 있었어요? 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뭐 막 나는 널 찾기 갈급하다 막 이런 얘기도 쓰고. 그 편지 없니 지금? 있어요. 편지 갖고 와봐 쓰고. 좀. 네, 갖고 와볼게요. 갖고 한번 와봐. 읽어봐 줄까? 어떻게 쓴 한번 낭독 좀 해보게. 미수가 환희에 꽉 찬 그래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있니? 란의 은은한 향기처럼 새벽녘 여명처럼 언제나 싱그럽게 늘 너는 내 앞에 서 있단다. 미수가 성유알이 터지는 아픔보다 더 크게 대장간에 달궈진 쇳덩어리보다 뜨겁게 사랑할 거다 놓고 엑스했어. 사랑한다. 쑥스럽구만. 쑥스럽네. 미수가 생일을 맞은 너에게 평생의 건강과 만번의 키스로 내 선물을 다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행복하다. 아저씨 어때요 문장력은? 웃기기 짝이 없지. 이게 짝이 없다. 살짝 유치한데. 유치찬란한데 그때는 감동적이었어요. 유치하다는 거는 네. 어린애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치해지는 거야. 근데 그거 좋은 거네요. 아저씨. 그럼. 아니, 좋았어요. 근데 그거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좋아서. 김학래 씨의 진심 어린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적혀 있던 50통의 러브레터. 결국 그녀는 마음을 돌렸고 평생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아저씨 이게 결혼하고 1년 만에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그래 난 몰랐지. 90년대 나는 결혼했는데 몰랐어요. 그때는 7년 공황장애란 후에 말이 알았어. 없어야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이유 없는 공포가 오니까 살 수가 없고 일주일 만에 10kg가 빠지고. 근데 공황장애가 왜 생겼어? 원인이 어디 있겠어. 오빠 아니야? 남편이 속삭인다고 다 공황장애 걸리면 다 대한민국 사람 공황장애 맞아, 생길 건데 저의 연약함은 또 마음에 여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러면 방송국에서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선배로서. 집에 그때 한동안 아이 된다고 동물의 왕국이나. 그래 화요일 날마다 맞아요. 했잖아. 근데 화요일 3박 날마다. 4일씩 아이 된다고 안 들어왔었어요. 그게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던 시기야. 그 진짜 맞아요. 열심히 한 거 그때가 맞아요? 굉장히 또 전성기였고. 개그맨으로 가장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아내의 아픔을 살피지 못했던 김학래 씨. 밤무대부 때문에 야간 없어 하는 애들이 한 끝나고 2시 나서. 끝나면 거기에 모이고 또 그거 끝나면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포카를 옆에다 놓고 형도 심심하지? 끼어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껴서 이렇게 보고 이걸 하고 뭐 이랬던 거야. 개그맨 부부는 사실 근데 밤에 회의하러 가고 하면 다 손바닥 아니니까 가라? 지금 다 그냥 가라 그러거든요. 살짝 한 다리만 걸치면 얘가 뭐 하는지를 알고. 그때 핸드폰이 없었어. 맞네. 삐삐 시대야, 삐삐 그렇지. 시대. 빨리 오라고 쳐도 안 와. 안 봐. 그래서 우리 신랑은 얼마나 내가 했는지 여기에 멍이 들었더라니까. 진도가 진짜 빨리 가. 하루 종일 빨리 가니까. 이건 오바야. 아니야, 오바 아니야. 제 삐삐만 있으니까 그랬겠다. 옛날에 저희는 삐삐.
인스타에다가 윤영빈 치면 어디 있는지 나와요. 그래? 어디 같이 가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증샷? 어디 행사를 가거나 딱 사진 찍어서 어디 지역에 행사 갔구만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근데 그랬겠다. 어느 날 경주를 갔는데 다음 날이 방송 뭐가 있었대 모임이. 근데 연락이 안 돼 이틀째. 근데 삐삐도 없고 안 되잖아. 빨리 가 해도 안 와. 전화도 안 되는 데야. 그래서 경주의 호텔을 다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개그맨 김학래 씨 혹시 거기 묵었나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아니래요. 너무 웃겨. 방송 생방송이라 정말 진짜 생방송이란데 어느 한 군데에서 여기 있어요. 이래. 그래서 전화 바꿔가지고 당장 안 오냐 그래가지고 방송 가기 잊어버렸다는 거야. 아 진짜 방송이 있었는데? 했었어. 삶이 하루가 소망이 없었어. 살고 싶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너무 공포와 불안이 그냥 죽었으면 딱 편한데 안 죽고 아프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게 너무 오랜 시간 가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멀리 가는 거야. 아저씨네 집들도 거기 못 가고 있잖아요. 저 지금도 네, 멀리 못 가요. 자동차로 가는 것도 잘 못 갔었어. 어지러워서 그게 막 이제- 쓰러지고 비행기도 아직 못 타니? 못 타냐. 난 너무 속상한 거야. 30년째 좀 아저씨 비행기 못 타고. 탔어요. 아직? 네. 마지막 비행기 탄 게 제주도에 촬영 갔는데 오면서 완전히 반 죽어갖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너 그래서 방송 안 하기 시작한 안 거니? 했어요. 한 그것 30년? 때문에? 예. 밖을 못 나갔어요, 언니. 그냥 집 아니면 교회. 아무것도 못 했어요. 결혼 초 찾아온 공황장애. 병명도 모른 채 고통받은 시간만 10여 년. 홀로 자신을 사귀며 버텨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복잡해서 저게 생겼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아니야, 거지. 자기 때문에 아니야.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아니 근데 이게 전문가가 얘기해 주기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 병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대. 이거는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맞아, 멀쩡하다 갑자기 아프다고 아니야, 그러고 늘 와서 멀쩡하진 눕고 않아. 늘 아팠어. 그걸 진짜 그거 내 얘기하지. 경험담을 하나 얘기해줄게. 내가 이제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 견디는 거야. 길이 좁아지면 내 몸이 줄어드는 것처럼 되는 거야. 아저씨 우리 집이 이해한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1차선으로 가면 내가 몸이 이렇게 돌아가거든. 아저씨가 그 경험을 하셨네. 그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낮에 잤는데 밤에 깨면 밤꼬박 새는 거야. 왜요? 깜깜해지는 과정을 내가 알아야 돼. 이해할 수 있어요. 낮잠 자고 근데 낮잠 자고 이러는데 깜깜하게 알면서도 끝까지 환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굉장히 공포스럽거든. 이 어둠이 계속 있을 것 같은 이런. 그러면 이제 숱한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 뭐 여자를 사귀어봐라, 산책을 해라, 개를 키워봐라. 물론 산책도 하지. 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하기 싫어져. 정말 싫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제 기분이 좋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돼요. 맞아. 마음 편해요. 나한테 그래. 헛거 보여, 헛거? 아직 안 보이는데. 에이, 이거 아직 멀었어. 너 헛거 언제 보였니? 이제 얘네들이 공감하고. 알아주는 거야, 내 거는. 내 건 별거 아니구나. 안심이 되고. 나를 알아봐 주니까. 하루 내 종일 생각을 다 알아. 하루 종일 얘기도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얘기를. 근데 아무도 그때 알아준 사람이 없었어. 부부에게 찾아온 또 다른 위기. 아이고, 해맑은 이 사람이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김학래 관계 있는 씨는 걸 하니까. 언니 노래도 듣고 싶어. 차 한잔 마시면서 해, 언니. 입금이 안 됐어 아직. 절친들과 함께하는 콘서트.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온 김에 그럼 개인 집에서 언니 단독 콘서트 어때 영미? 좋아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함께 하십시오. 손 들어.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같이 하세요. 기울어가는 둥근 달 보며 단 가슴 난 몰래 달랬지. 자, 임미숙 씨 나갑니다. 사랑 사랑 말은 나 느낌 약간 달라지는데. 향기로 형님. 굿굿 칭하다고 손이. 사랑 사랑
이야기라고 오늘 밤 또다시 당신 생각에 단 가슴 난 몰래 달래네 난 몰래 달래네. 우리가 송년회 부인이잖아 지금. 이른 송년회를 하니까 언니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또 따뜻하게 가져봐야지. 우리 결혼했을 때 축가를 불러준 사람이 우리 송창식 아저씨였는데 아침에 못 일어난대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럼 빨리빨리 잘 얘기해봐. 영남이 형한테 영남이 형 축가 좀 해주라.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 왕래야. 내가 이혼한 지 지금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는 괜찮지만은 듣는 사람 그래, 거기 그래.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겠니. 그래서 아 형 그것도 이해가 간다. 창식이 형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창식이 형이 앉아있다. 내가 말이다. 그 시간에는 내가 안 일어나는 시간인데 너니까 내가 해준다. 했어 오빠? 맞아.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형이 그 앞에서 차들이 엉켜가지고 올라오질 못해서 시간이 입에 오바가 됐어. 개그맨들이 조영남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니까. 나와서 와, 조영남이 진짜 코미디다. 그래서 이제 고귀한 선물을 맞아. 불러줬어. 그래? 그때 그래서 고귀한 선물을 언니 한번 그때 결혼했을 때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언니가 혹시 될 수 있는가. 언니 노래가 아닌데.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손잡아까지. 부부를 위한 노래 선물. 너무 좋다. 갈매기 나르는 바닷가에도 그대가 없으면 쓸쓸하겠네. 행복이 가득 찬 나의 인생은 그대가 정해준 고귀한 선물. 이 세상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그대가 있으니 슬프지 않네. 행복이 가득 찬 나의 인생은 그대가 정해준 고귀한 선물. 그대가 있으니 외롭지 않네. 이 분위기라면 오늘 각방 안 쓰겠다. 미안해 언니. 이게 아니 뭐 어떤 슬퍼서 오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언니 감사드려요. 아저씨도 그렇고 우리 언니도. 내 평생에 성공한 거 하나 있다면 결혼 자랑. 너무 감동. 당신 만난 거. 나도. 아니 여기다 하면 안 돼?